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오늘도 파이터 지원군 라정주 원장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 한국의 사회 현상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 이번에 또 뭐 정부에서 뭐 긴급 재난지원금 곧 주는데 핵심은 선별 지원이냐, 네, 아니면 전 국민 지원이냐 갖고 아마 각 도지사도 50대 50으로 팽팽한 것 같고 예. 뭐 국민 여론도 팽팽한 것 같아요. 긴급 재난지원금 실제 지난 우리 4.15 총선 앞두고 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네.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 12조인가요 전체? 예, 뒤에 좀 보겠지만 좀 넘습니다. 약 12점. 12조 정도 풀었는데 그 효과는 어떤지 한번 짚어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짚어봐야지 모르겠어요.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 얼마가 또 어느 정도 배포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그야말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냐 아니면은 정말로 비록 엄발에 오줌 누키지만은 그래도 당장 그 큰 가뭄에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냐 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한번 짚어주시죠. 예. 자, 요걸 짚기 위해서 네. 이제 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났던 올 2분기 네. 경제 성장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분기면 이제 4, 5, 6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5월달, 6월달에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예. 그래서 최초의 잠정 발표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이었는데 네네. 며칠 전에 이제 마이너스 3.2로 조금 좋아졌죠. 네네. 나왔는데 그 세부 좀 항목을 좀 보겠습니다. 네네. 민간 소비가 이제 1.5% 늘어났고 늘었군요. 설비 투자 마이너스 0.5, 네. 건설 투자 마이너스 1.5, 네. 수출 15.9 이렇게 나타났어. 다 마이너스입니다. 예, 민간 예. 소비를 빼놓고. 네네.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효과 있었네. 효과 있었네. 이제 요거 갖고 이제 이재명 지사도 이제 예. 많이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네. 자, 이걸 자세히 좀. 그래서 이제 이재명 지사는 지금 계속 보면 이번에 이낙연 신임 당 대표한테도 전 국민에게 나누어 주어야 된다. 예. 라고 얘기했고 또 보면은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하고 설전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홍남기 이제 경제부총리 쪽에서는 처음에 보면 이제 2차 긴급 재난지원금 하는 부분에 좀 뜨뜻미지근한 가운데 예. 이재명 지사가 얘기했죠. 아이씨 30만 원씩 100번 준다고 뭐 나라가 망하겠어? 예. 그랬더니 철없는 소리. 예. 논쟁이 붙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거기에서 이제 이재명 기사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네. 주면은 이제 네. 소비가 촉진되기 때문에 네네. 소비를 또 하기 위해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내자. 그러니까 생산이 늘고 네네. 생산이 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렇죠. 선순환이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다음에 장을 보시면 네. 요 민간 소비를 좀 자세히 봤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네네. 그래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비해서 민간 네. 소비 증가액이 얼마큼 되지 네. 봤는데 긴급 재난지원금은 12.2조 원입니다. 12조 2천억. 예. 요걸 투입했는데 네. 자, 민간 소비는 얼마큼 늘었냐? 네네.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네네. 이건 이제 계절 조정했다는 얘기는 이제 봄이 있고 여름이 있는데 네네. 그게 저 날씨가 좋을 때는 소비를 더 많이 하고 네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조정해 주는 겁니다. 네네. 조정해 주고 네. 그러면 계절에 관계가 없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물가 효과를 제외하고 네네. 이게 이제 실질 이제 효과입니다. 네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네. 계절이 조정된 네. 실질적인 민간 소비가 얼마큼 증가했는지 예. 그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1분기에 네. 약 210조 210조 정도를 민간이 소비했군요. 예, 소비했고 그러나 2분기에 네. 213조 원을 소비했습니다. 3조 1천억 정도를 더 소비했다. 3조 1천억을 증가했는데 네네. 이제 2분기에 이제 재난지원금을 12.2조 원을 이제 대부분 소비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12.2조 원이나 투입했는데 그러면 9조 1천억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어디 갔을까요? 누가 띄어먹었어? 이게 바로 예상치 못한 그 이재명 기사도 지금 경제학자가 아니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게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수입이 있으면 내가 이제 지출을 하는 건데 네. 이 수입 안에 이제 이전 지출, 즉 이런 긴급 재난지원금을 정부에서 주는 거죠. 네네. 주면 그 수입을 가지고 네. 내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요. 네. 소비를 할 수 있거나 저축을 할 수 있어요. 네네. 저축한다는 걸 빼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 지출을 늘려주면 소비가 늘 거다라고 보겠죠.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하기에 돈을 많이 나눠줬으니까 야 소비해. 특히나 소비하기 위해서 재난지원금은 언제까지 써? 그 다음에
카드로 음. 딱 물건 아니면 딴 데 못 쓰도록 네. 저축 못 하도록 해놨죠. 네네. 그러니까 소비가 많이 늘 것이라고 봤죠. 근데 안 늘어. 이 저축이 늘은 겁니다. 근데 그는 질문이 있어요. 네. 아니 이거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안 줬기 때문에 저축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데드라인을 정해놨기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하다. 제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예.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보면은 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수입이 한 달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된다 치십시다. 네. 300만 원인데 어머 어느 날 100만 원이 들어왔어. 근데 100만 원은 카드로 써야 되고 네. 우선적으로 빠져. 네. 이거 열심히 다 썼어요. 한 달 만에. 네, 예. 열심히 쓰는 대신에 다른 거 안 써. 그렇죠. 그러니까 난 300만 원에 예를 들면 300만 원 갖고 예. 원래 한 달에 200만 원을 써야 되는데 예. 그 100만 원 저축해야 되는데 예, 예. 쓰니까 나는 이 100만 원을 다 썼는데 예. 재난지원금은 예. 여기서 50만 원밖에 안 썼어. 그러니까 네. 오히려 저축이 50만 원 들었지. 네,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예. 어. 그래서 이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소비해야 될 것을 이걸로 소비하고 네. 세이브된 돈을 갖다가 저축했다. 저축했어. 맞아요. 그렇게 예, 되더라고요. 실제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증가액이 12.2조 원이나 투입했는데 3.1조 원뿐이 안 늘었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해주는 또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네. 이게 평균 소비 성향입니다. 음. 평균 소비 성향은 네. 가처분 소득에서 네네. 내가 소비 지출을 얼마큼 했느냐 예, 예.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음. 이제 보면 요거는 이제 계절 조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전년도 같은 분기에 대비해. 같은 분기 대비네요. 예. 예. 자, 2019년도 2분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이 그러니까 작년 예. 그러니까 4, 5, 6월에는 그러니까 100원을 벌면 70원 정도를 썼어요. 예. 70.2%였는데 네. 2분기에 재난지원금을 이제 쓰는 그 2분기에 올 2분기는 67.7%로 줄었어요. 오, 그렇네요. 2.5%나 줄었습니다. 오, 예. 이게 다 저축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죠. 소비를 안 쓰고 저축으로 예, 가는 예. 거지. 예. 그런데 또 질문을 또 이렇게 합니다. 작년 2분기보다 올 2분기에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네. 소득이 줄지 않았느냐. 예, 예. 그래서 소비가 줄었다 얘기하는데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게 소득 줄은 거는 밑에 분모도 같이 주니까. 같이 주니까 내가 그 얘기해. 이건 뭐 절대 액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레이쇼, 즉 예. 비율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요거를 소득 수준별로 나눠보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분위별로 1분위는 소득 하위 20%, 그 다음에 5분위는 상위 네. 20%입니다. 네, 네. 자, 분위별로 보겠습니다. 1분위는 9.4% 줄었어요. 그 다음에 2분위는 마이너스 7.6%, 네네. 3분위는 마이너스 5.2% 줄었고, 예. 4분위에서 1.4% 늘고, 네네. 5분위에는 마이너스 1.4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이 소비를 덜 하고, 네. 저축을 많이 했고, 그렇죠. 저기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소비를 더 했다.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긴급 재난지 말 그대로 긴급하게 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생계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 소비를 할 수밖에 필수적인 필수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저소득층일수록 소비가 늘 수밖에 없다. 이게 이번 긴급 재난지원금 줄 때 판단했던 정부의 판단이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드러난 거는 정반대로. 정반대로 보니까 일단 카드 긴급재난지원금 카드로 쓴 거는 쓰되 나머지 이제 알토란 같은 돈으로 들어온 내가 이제 이전 소득 아닌 내가 이제 근로소득 같은 거는 가급적 안 쓰고 아껴서 저축한다. 예.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뭘 빼먹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악화되니까 네. 불확실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일수록 미래를 대비하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니까 안 쓰고 저축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경제에서 이거는 정말 이론이 있는 거거든요. 네네. 불확실성이 커지면 소비가 줍니다. 당연하죠. 저축을 늘립니다. 어. 그걸 빼먹은 겁니다. 정부에서 생각 안 한 겁니다. 아이고 저 이재명 지사 좀 배워야 되겠다. 자, 그러니까 데이터가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요게 또 비슷한 근거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네. 바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했던 시점에 네.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 보면 이거는 이 점선은 예. 왼쪽은 박근혜 정부, 예. 오른쪽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파란 게 민간 소비고 네네. 빨간 게 정부 소비입니다. 이게 네네. 변화율입니다. 변화율. 네네, 변화율. 전년 대비해서. 예. 그 보시면 민간 소비는
확연히 주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증가율이 줄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이제 정부 소비는 늘고 있죠. 그러니까 정부는 지도는 아니니까 세금 갖고 펑펑 쓰니까 아, 예, 예. 뭐 한마디로 그 간단한 거 아니에요? 정부 주도 성장이라는 얘기 그 있죠. 정부 주도 성장이니까 이른바 세금 주도 성장, 예, 예. 정부 주도 성장이 펑펑 쓰니까 정부 소비는 늘고 민간은 보면은 우리 늘 여기서 다뤘습니다만은 오히려 소득 주도 성장 때문에 또 52시간 최저임금 때문에 오히려 보면은 더 살림이 팍팍해지니까 네.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소득 주도 성장이니까 네. 소득을 높여주면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네. 민간 소비가 늘어날 것이다. 네. 라고 한 거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최저임금을 확 4% 확 올려갖고 네네. 소득을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네네. 이 한계 소비 성향이 크기 때문에 네네. 왜냐하면 필수품은 이제 어차피 먹고 살아야 생계를 위해서 많이 해야 되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올려주면 소비가 늘 거라 봤는데 네. 지금 데이터는 안 그렇습니다. 그 데이터가 분명히 입증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남의 돈 갖고 쓰는 정부는 펑펑 쓰는 거고 예. 막상 내 알토란 같은 돈 갖고 쓰는 사람은 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니까 수입이 줄어드니까 소비가 줄어든다. 예, 그러니까 소득 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죠. 경제가 미래가 불확실하니까 네. 저축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나타납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이거는 네. 가계미 비영리 단체 저축 변화율입니다. 이게 네네. 대부분 가계로 보시면 됩니다. 네네. 가계의 저축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 일반 개개인 예, 집 예. 보시면 이제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8년도 네네. 보시면 저축이 18년까지 데이터가 없습니다. 네네. 저축이 그 16년, 17년 대비해서 확 늘어납니다. 10년 확 3-3.1에서 9.1로 확 늘어나는구나. 예, 확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 말씀을 드리면 음. 결국 경제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오히려 더 안 좋아지 불확실하니까 그렇죠. 소비를 하는 게 아니고 저축을 늘리는 겁니다. 누가 당연하죠. 그러니까 예. 불확실할 때는 일단 목돈을 주고 있어야 되거든. 예, 예. 목돈을 어떤 형태로 주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걸 의미하는 근데 거예요. 왜 그건 정보를 모를까요? 정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우스운 얘기지만 내가 아는 저도 이제 제가 이제 보면 행정대학원 나왔잖아요. 예. 한 10여 년 전에 친구들이 다 실국장 할 때라고. 예. 실국장 애들 만나면 걔들 돈 안 갖고 나와요. 자기 돈 근데 밥 먹는 꼴을 못 봐서 미안합니다만 공무원 여러분. 자기 돈으로 밥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예. 과장만 돼도 자기 돈으로 밥을 안 먹더라고. 뭐 이른바 관서당 경비라는 판공비를 먹거나 아니면은 국장쯤 되니까 이런저런 사람들이 밥값 내주고 네. 심지어는 우리 대학교 동창 모임 나갔더니 보면 그 공무원 애들은 자기들이 보면 돈 안 내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더라고. 문제네요. 그리고 같은 뭐 이제 대학 보면 일반 사기업에 있는 애들이 밥값 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네. 이런 걸 모르지 알 수가 없지. 평생 예를 들어서 행정고시부터 한 20년 돼서 이제 실국장쯤 돼갖고 있으면은 그 20년 그런 생활하면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만약에 혹시 이 문제 갖고 혹시 무슨 문제 제기하실 그 공무원분 있으면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뭐 구체 사례를 따박 짚어드릴 테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지금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제 뭐 어떻게 줄 건가 지금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는 네. 어떻게 되냐면 소비 촉진은 효과는 미미하고 미미하고. 오히려 저축이 크게 늘었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알면 이재명 전 그럴 거 아니야. 어쩌 저축이 늘었잖아.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줄 모르겠어요. 하도 보면 말장난이 심한 양반이라. 그래요. 지금 보면 긴급 재난지원금 아마 곧 이번에 뭐 이재명 씨도 마찬가지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면 오히려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전 국민한테 주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해서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선별이죠. 미래통합당 선별. 미래통합당하고 이낙연이 선별. 네. 그다음에 이재명은 전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그 긴급재난지원금 보니까 돌이켜 보니까 일단 카드로 나온 100만 원 들어온 거는 네. 이른바 요 부분은 과소비하게 되더라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과소비하고 나니까 오히려 아차 싶어서 오히려 다른 소비는 안 하게 되고. 제가 지금 데이터를 이제 분석 중에 있는데 네네. 그 재밌는 현상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서 네. 그 담배하고 네. 담배 소비하고 네. 술 소비가 늘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뭐 맞아요. 그래 진짜 주변은 그래요. 보면 주변에도 그랬습니다. 그래 문재인 대통령이 참 그 당시 이제 1차 재난지원금 나눠주면서 그 자 페이스북인가 그런 얘기 한번 한 적 있죠. 오랜만에 한우를 맛봤다는 얘기 듣고 가슴이 따뜻했다. 예, 예. 그게 무슨 그런 귀신 신하라 까먹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뭐 저 미래통합당 윤희수 의원인가 네. 그 얘기했죠. 이제 한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아, 예. 이게 일종의 과소비거든. 나 예. 그 한우 한번 바짝 먹고 그렇다고 이재명 씨 얘기대로 그러면 매달 30만 원씩 100번을 줘도 우리나라 재정이 건전합니까? 거기서도 지금 빼먹는 게 네. 자꾸 이제 이거 돈을 주면은 네. 소비가 는다. 네, 네. 그래서 선순환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네. 이거 생각을 안, 그 재정으로 인해서 그럼 재정은 세금이 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세금이 늘면 그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 위축이 돼요. 그러면 경제 위축이 되면 그 다음에는 또 세금을 걷어내는 그 율은 그대로인데 네. 이게 파이가 작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세액이 작아지, 세수가 작아지. 예, 세수가 작아져요. 점점 쪼그라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데서 또 더 뽑아야 돼요. 그거 채우려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작용 효과가 악순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소비 조금 느는 거는 이거는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보면 기본적으로 이른바 그 좌파 경제학자들, 얼치기 경제학자들의 네. 그 이야기,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야말로 흔한 얘기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족보가 있다 그러지만 흔한 얘기 개족보라고 그러잖아요. 이 개족보 같은 그런 이야기 같고 또 이재명 씨는 거기서 한 줄 더 뜨고 있으니 네. 또 모르겠어요. 또 거기에 보니까 또 보면 뭐 갑자기 이재명 씨 뭐 언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만은 그 뭐 기본소득 네, 예. 기본소득. 기본소득 그 문제도 보니까 뭐 이재명 씨 계속 바람 잡는데 지금 보면 이제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씨, 네. 이 김종인 경제학자라는 김종인 씨까지 거기 지금 춤추는 꼴을 보고 야 내년에 지금 보면 556조 네. 이제 또 이제 확대 슈퍼 이거 뭐 예산 편성한다는데 참 나라 일이 걱정입니다. 2022년에는 우리 뭐 정부 부채가 1,000조가 넘는다 그러죠. 네. 참 걱정이 태산입니다. 뭐 그런 가운데 뭐 긴급재난지원금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이제 선별 지급하면 50% 지급한다니까 확실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막아야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